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시리즈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을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또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이 동영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설명을 하기나 어떤 표현을 하기가 참 무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의를 하면 강의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분히 해야지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런 생각에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젊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쭉 살아오면서 이론이라기보다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생각에 이런저런 변화를 가지는 가운데 이제 또 생각이 또 세월이 좀 더 흐르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조금 큰 범위에서 인류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래전이든 오늘날이든 후세대 수십 년, 100년 후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 이 네 분 평면, 성재준, 황장수, 정규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론은 제가 지금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떤 거대한 착오를 위한 결과를 만드는 이런 걸로 이제 간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이 자본주의, 악성 자본주의가 들어온 어떤 그런 나라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유가 없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게 어떤 시류적인 이런 어떤 흐름을 흐르고 이런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일자리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달리 방법이 없다. 몸부림치더라도 어느 정부든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겠지만도 그런 어떤 객관적인 환경 조건이 어렵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임금 격차 해소 사회 안전망 저런 어떤 기본 토대로부터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자 다음에 보시죠.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달려가는 데 비해서 정신 문명이 거북이 같이 뒤를 쫓는 데 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 그 유명한 얘기죠. 우리 현대 문명의 얘기는 기술 문명은 무척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데 정신 문명은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좀 더 저게 실감 나는 나라죠.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어떤 경제 성장을 했고 산업이 발전한 나라니까 그야말로 한국은 무척 짧은 기간에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따라가기가 참
더욱 어려운 그런 어떤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를 볼 때는 물론 인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역사가 문자를 사용하던 어떤 역사 시대부터 아주 오랜 거슬러 갈 수 있어요. 고대 사회라든지. 자, 그런데 이제 자본이 중요하고 또 돈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돈의 지배가 더욱 이제 강화되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근대 이후를 이제 우리가 볼 때 그전도 뭐 기본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지만도 물질 문명은 이렇게 화살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뭐 서서히보다도 서서히지만 특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완전히 아주 빠르게 정폭했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떤 균질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현대에 와서는 급격하게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했고요. 그 이전 세기에서는 없었던 이런 어떤 그런 과학 문명이 발전했고요.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결정적인 거죠. 2차, 3차,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의 어떤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죠. 과학 기술이. 그런데 이제 정신 문명, 저거는 이제 인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거는 그냥, 제자리 걸음했다든지 그렇다고 양적인 지식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계속 해왔는데 질적인 지식은 이제 인문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할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물질 문명 발달에 비교해서는 현저히 그렇게 같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문명화되고 발전되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공존을 이루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오늘날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양가 소위 말하면 갑을 해가지고 10대 99, 한 10%는 진짜로 살만한 일생이고 나머지 8, 90%는 뭐 매달 매년 이렇게 어떻게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모두 이런저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삶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물질도 다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인간은 이제 비교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물질의 어떤 소유의 차득을 가지면 거기에서 인간은 또 그런 어떤 상대적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행복 불행을 느끼는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운명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 이런 말 했는데 어쨌든 가보죠. 또 내려가보죠. 자, 이것도 길어지겠네요. 이거 끝내려고 했더니 끝낼 수 있지 모르겠다. 이게 다 이 개념화되고 이런 말들이라 가지고 빨리 쉽게 얘기하고 확 지나갈 수가 없네요. 자, 수단의 보유자는 10%의 갑입니다. 그냥 좀 아쉽지만도 하나하나 설명을 사실 이게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그냥 다시 여러분들이 곰곰이 두세 번 읽어보고 하면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냥 조금 짧게 코멘트를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생산 수단, 자본 수단, 정보, 무력도 조금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지 않지만요. 무력, 이념, 결합력,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사회의 어떤 결속력, 어떤 그러니까 갑들이 결속력을 훨씬 더 잘 가져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심전심으로. 저런 것들을 이제 값 10%, 이제 10%라고 하죠. 뭐 1%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10%를 하죠. 살만한 어떤 큰 걱정 안 하고 살만한 사람들을 이제 다 포함하면 10%는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뭐 10%, 20%를 볼 수도 있고 뭐 일단 편의상 10%를 보죠. 그 10%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정도가 틀리지만도 뭐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기는 있겠죠. 가지고 있고 90% 이런 그런데 문제는 1차원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1차원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 가진 본능이나 어떤 도덕관 또 기능적 합리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기능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저거 뭐냐 하면
표면상 그때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한다 이 말이죠. 합리적 사고를 하기는 한다 이 말이죠. 자, 또 읽어 나가도록 하죠. 또 보완 될 테니까요. 갑의 부당에 대하여 갑이 부당한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갑의 부당에 대하여 당연시하거나 망가하거나 포기를 하게 돼요. 저렇게 1차원 사고를 해버리면. 또 무기 불평등 조건에서 모든 것이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1차원 사고를 하기 때문에 1차원적 본능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평소에. 자, 그렇게 되면 갑과는 분리 배제된 상태에서 그 갑으로부터 이제 갑은 잘난 놈이니까 못난 어른 갑으로부터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구분된 상태에서 을끼리 이제 경쟁하고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 너 지금 무기 불평등이고 뭐가 지금 기본 어떤 그런 체제에서 어떤 이런 여기에서 뭐 생산 수단이라든지 자본 수단 이런 걸 당신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작부터 우리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을끼리 서로 약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기 몰두하고 감히 사장에게 뭘 잘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이 말이죠. 사장 네가 그거 비민주적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별 사무의 성격이 가지는 프로세스의 논리 합리로만 감응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1차원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개별 그거 사무에 따르는 그 그거에 따른 논리성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 자체의 논리로 봐가지고는 일단 앞뒤 그 연결이 되고 모순이 알리나 같이 보여요. 그것도 모순인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표면상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사안 그것을 지배하는 그 더 큰 어떤 환경에 그거하고 연결 안 시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들으니까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댓글이 좋다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막 빨아준다고 심하게 말하면 그런 현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개별 그것만 얘기하니까. 또 거기다 또 있습니다. 개별 또 그렇게 빨아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감흥 판단하는 건 1차원 사고이고 그것을 어떤 옳다 아니다 이런 것을 부당으로 감흥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거기에 반하는 것은 부당으로 감흥하고 그 부당이란 말은 여기 내가 쓰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못 썼는데 그러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흥을 하게 되고. 또 도덕적 해이에 뭐를 해줘더랍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그거 어떤 악한 그건 아니죠. 그거 자연스럽고 선한 이해인데 그것도 도덕적 해이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도덕적 해이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어떤 이런 갑들이 가지는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을 연결 안 시키니까 다 도덕적 해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생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기 쉬워요. 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자리 나누기, 임금 격차해서 사회 안전망 확보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게 돼버려요. 고마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이것을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고 개별 사무 프로세스에 이렇게 개별 사무 프로세스가 가진 어떤 설득력이나 합리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 생각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순적인 언행을 하고 모순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요. 대기업이 잘 돼야지 일자리가 생기지. 왜 대기업을 그렇게 규제를 하고 못 살게 구느냐,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거에서 어리 갑에게 표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들 알잖아요. 춥고 배고파서 별 볼 없는 서민들이
가백에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무적소리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려는 개혁적인 그런 후보자하고 정치 후보자에게 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부자나 대기업 쪽에 더 그거 비중을 두는 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성향의 어떤 후보나 이런 사람한테 표를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니까. 아, 지금 우리가 스토퍼에 보면 서민들이 어떤 뭐 개혁적 성향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걸 많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계급에 반하는 어떤 투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 정치 세계의 큰 어떤 모순이고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줄 그런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인간 사회에는 대체로 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비약적 선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요. 비약적 선동. 예. 비약적 선동. 여기서 비약적 선동을 할, 어떤 그런 비약적 선동을 할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약적 선동.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네요. 내가 조금 크게 표시해야 되겠다, 이거는. 여기서 비약적 선동.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비약적 선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약적 선동하면 딱 먹혀 들어갈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이 상태에는요. 그런 비약적 선동 어떻게 합니까? 그 민주당이 중도인데도 좌파, 좌빨하고 이렇게 막 임팩트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 좌파 놈들이, 응? 우파를 어떻게 하고 이 좌빨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수십 번 했지만 그 좌파 아니거든요. 그냥 중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도에서 보수로 좀 가는 정도예요. 하는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념을 굳이 따질 것 없이 이념적 측면을 봐도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거 좌파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진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우리가 그 이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민주당을 진보고 좌파라고 했어요. 그냥 중도는 되겠죠. 물론 민주당 내에도 어떤 좌파라든지 상당히 진보라 볼 수 있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일부예요. 그러고 민주당의 어떤 예부 대외적인 정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 사람들은요. 내부적으로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별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있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좌파라든지 상당히 진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하는 그 정책들 보면 전부 중도 수준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하는 정도는 설령 보수 정당이라도 이 정도 그거 진보 그거 복지 같은 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걸 하려다가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 정책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책도 이 부분 나하고 처음에 보면요. 현재 그 민주당 하는 정책하고 큰 차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잘 안 되었지만도. 그리고 공표를.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국민들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것은 복지라든지 삶의 안정성 이런 거 양극화해서 이런 것들은 정권 자체가 어떤 사느냐 뭐 이런 문제라는 것은 보수 정권도 그거는 다들 알고 있거든. 그걸 안 하면 정권 자체가 지지도라든지 다 문제된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은 온 국민이 경제가 어떤 자기의 어떤 해소가 안 되면 결국 표를 안 주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파도 현재 민주당 하는 정도는 다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분들이 물론 이걸 다 저가 같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죠. 이런 분들은 그냥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먹혀드니까 고마 비약적 선동을 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먹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박수 치고 막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고 꼭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굳이 보면 이미 착오에 빠진 어떤 군중 심리, 이 단순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용하는 소극적 사기라고 봐야 돼요. 뭐 법률 용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뭘 편취해가지고 사기 쳐물는 그래서 소극적 사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의미에서 사기 치는 거예요. 소극적 사기예요. 이거는요. 이걸 뭐 인간 개인,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모든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비판은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어떤 평가적으로, 가치적으로 평가하면 이거는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장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는 특히 더 심해요. 이 비약적 선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또 그러니까 돈을 번다든지 어떤 대외적으로 자기 인지도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비약적 선동을 더 하려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팽메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요즘 보니까 더 이제 이 적극적으로 오더라고요. 이 사람 동영상을 한 10분 이 정도요. 그런데 미리 예고편까지 그거 유튜브에 올려요. 그만큼 이 사람이 그 치밀하게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 10분짜리 동영상 올리면서. 성재준 씨도 가끔 올린 것 같은데, 팽맨은 요즘 아직 아예 뭐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더라고, 딱 보니까요. 뭐 유튜브에 자기가 무슨 방송을 한 시간 후에 뜹니다 하고 탁 올리고, 잘한 10분짜리 동영상 올릴 거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다 말도 되는 거예요. 1차원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검열 때문에도 할 수 없겠죠, 그거는. 저렇게까지, 얼굴에 철판 깔고는 못 하죠. 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 본능과 갑의 무기에 의해 2차원적 사고는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2차원적 분석 비판하는 의식인데, 이런 각종 갑이 가진 모든 지배적 수단에 의해서 어떤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그 전제하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비판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2차원적 사고거든요. 그 본능화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본능에만 따라가지 않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쪽도 비판하지만 현 정부도 비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차원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 2차원 사고가 조금 더 이제 깊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갑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떤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2차원적 사고인데, 그러니까 보통 세상은 본능과 갑의 무기에 의해서 1차원적 사고를 하게 되고 2차원적 2차 사고는 간헐적으로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만 하게 되고, 그리고 사이에 큰 변력기가 있을 때 그런 데는 좀 더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말했지만 이거하고 또 같은 개를 같이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수가 인류의 시간을 굳이 나누자면 보수의 시간이 90%고 진보의 시간은 10%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본성은 보수에 가까워요. 거의 보수예요. 왜냐하면 안정성,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뭔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짜증나고 불안하고 뭔가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어떤 살아온 관성에 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어떤 일시적으로 인류가 100년, 200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이제 진보가 조금 흥하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사이에 어떤 의식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어떤 기간 1년이나 2년 동안 무슨 혁명 같은 데는 물론 더 그렇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30년 중에서 한 두 번 정도 1, 2년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정도로 이제 그게 흘러온 게 인류 역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진보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다가 또 진보적인 어떤 조금만 성취되고 나면 그만 또 원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 세계는요. 권력을 가진 자가 설령 진보를 하겠다 할지라도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진보를 하기 힘들어요. 개혁을요. 그중 일부만 하게 되고 또 그 역시 또 조금 보수화돼 돼버리고 권력 잡고 나면, 왜냐하면 그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개혁 진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국민,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다 반영해야 되고 또 야당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득권도 대표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이거 20분 안 넘겨버렸네요.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요 정도로 하죠.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완벽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 핵심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고 심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본성과 어떤 비판 의식 형성되는 그것들이 어떤 본성에 의해서 본성적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많이 평소에는 그 어떤 감흥하고 이렇게 사물 현상에 감흥하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더군다나 어떤 자기의 어떤 있을 수밖에 없죠. 경제적 욕망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환경에다가 저분들의 욕망이 개입돼 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떤, 비약적 어떤 언행을 해버리고, 이렇고 또 오늘날은 오늘날 그 한국인들, 뭐 한국인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깊이 호흡이 긴 생각을 다들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환경은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환경을 어떤 판박이 한 것이 유튜브 환경이 그 유튜브 환경이 조금 더 심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그런 거고 예, 이 정도로 하고, 요 시리즈를 저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뭐, 정확한 어떤 철학적, 개념적 그것을 정확하게 무슨 객관적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던 제 견해인데, 이거는 제 견해이지만도, 이거는, 거의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객관적 진실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괜히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의 구성을 다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괜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그거 고려할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고 그렇고 뭐 솔직히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은 제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더 가졌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보다도 더.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그런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참 어떤 자기의 목소리 내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 유튜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민주당도 여기 와가지고 숨쉬기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이 더 진보적인 어떤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면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하면서도 내가 뭐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대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요. 아유 그래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비판하시는 그거는 제가 뭐 고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상을 했고요. 이건 댓글 달려도 뭐 결코 좋은 댓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비아냥거리기나 뭐 욕설 나오는 건 다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건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